사이다 무비튼. 내 친구 와이프 중에 원희가 취미인 사람이 있는데 허브도 직접 키워서 허브앤스파이스가 듬뿍 들어간 독창적인 요리를 하는 전형적인 입맛 파괴자가 있었대. 친구 말로는 허브를 말린 거, 생 거 따지지 않고 한 뭉텅이씩 넣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로즈메리를 아예 줄기채 햄버거 스테이크에 넣는 식인데, 짜자잔! 오늘의 완전 스페셜 허브 요리 등장! 라면서 혼자 신나서 난리라는데, 친구 생일에는 본토 맛이라면서 더욱 스페셜하게 만든 비프 스트로가노프. 들어간 재료는 양파, 그리고 양파와 동량으로 줄기채 투척한 타임, 빨간 피망가루가 모자라서 대용으로 넣은 것은 색깔이 비슷한 칠리 페이퍼, 물론 병째로 투척. 마지막에 넣는 사워크림 대신으로 자그마치 마가린을 기름띠가 생길 만큼 통 크게 넣은 스페셜한 메뉴였다고 한다. 친구는 한 그릇만 먹자, 기념일에 와이프 기분 상하게 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고 한 그릇을 다 먹은 후 냄비에 남아있던 건 실수로 바닥에 다 엎은 것처럼 연기해서 처리했다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이틀 정도 격렬한 복통과 함께 설사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다며 아내를 교화시킬 방법이 없겠냐며 나를 찾아왔다. 친구 말에 의하면 문제는 첫째, 음식을 만들면서 맛을 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허브와 스파이스에 대해 구별할 것과 눈대중으로 투척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내용의 조언을 몇 번인가 자세히 해줬다. 허브와 스파이스에 관한 오해는 우선 친구 와이프가 대량으로 투척한다는 타임과 로즈메리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소나무, 삼나무 잎처럼 섭취하는 게 아니라 향만 내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음식에서 제거하라고 알려줬다. 그리고 스파이스에 대해서는 프로 셰프가 4인분 요리를 한꺼번에 만들 때도 스파이스는 모든 종류를 다 합쳐도 한 꼬집만 넣으며, 드라이 허브도 마찬가지로 두 꼬집 이상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줬대. 친구는 나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와이프한테도 똑같이 설명하겠다고 했고, 효과가 있길 바라면서 나도 잠시 그 일을 잊고 있었대.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의 어머님이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대. 그 친구와 나는 어려서부터 중마고우이기 때문에 어머니들끼리도 친분이 있었고 서로 번호도 저장되어 있는 사이였다. 그렇긴 해도 직접 연락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살짝 당황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가 구급차에 실려갔던 것이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순 없었지만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친구의 얼굴이 많이 상하기는 했지만 살아있는 걸 보고 일단 안심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호러 영화와 같은 일이 친구 신상에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친구 와이프는 텔레비전에서 소스 햄버거 스테이크를 만드는 걸 봤고, 친구는 오늘 일찍 들어와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친구는 얼마 전 장모님이 만들어준 햄버거 스테이크를 아주 맛있게 먹은 적이 있었고 그때 열렬히 반응했다고 한다. 때문에 친구 와이프는 이거다 하고 아주 스페셜하게 만들었던 모양이다. 그날 친구는 다른 때보다 일찍 귀가했고 집에 들어온 순간 달달하면서도 양냄새 같은 특이한 악취를 느꼈다는데, 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식탁으로 다가가자 비주얼이 훌륭한 햄버거 스테이크와 바게트가 차려져 있었다. 샐러드용 야채팩은 슈퍼에서 샀고 드레싱만 얹어서 간단히 준비했단 말을 들으며, 비주얼은 손색이 없는데 대체 이 냄새의 정체는 뭐냐고 와이프한테 묻자, 데미글라스 소스가 시판용이어서 고기 밑간 좀 신경 쓰고 소스도 살짝 풍미를 첨가했어 라는 설명. 친구가 장모님표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고 맛있다고 황홀경에 빠져 폭풍 칭찬을 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고 한다. 안 하던 도시락까지 들먹이며 반찬으로 미트볼도 준비해놨고 햄버거 스테이크는 잔뜩 있으니까 먹고 더 먹으라는 와이프. 냄새만 이렇지 맛은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속으로 결의를 다지며 한 입에 넣은 순간 의외로 소스의 농도가 조금 짙고 짠맛이 날 뿐 보통 햄버거 스테이크에 가까웠다고 한다. 하지만 자꾸 씹다 보니 이상하게 달달하면서 청량감이 든다고나 할까? 양냄새도 좀 나고 뭔가 쓴맛과 함께 잘 씹히지 않는 파편들이 입안에서 겉도는 걸 빵과 샐러드랑 같이 삼키는 수법으로 한 개를 먹어치웠다.
나머지는 3분의 2 정도를 먹어가고 있을 무렵 나 벌써 배불러서 그러는데 남은 건 내일 도시락에 같이 넣어줄래? 라고 하고 일단 회피. 저녁 식사 후 씻고 자고 평소와 다름없이 했는데 다음날 아침 몸에 이상을 감지했다. 눈을 뜨자 마치 몸에서 손발이 없어진 것처럼 몸을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물론 손발은 붙어 있었지만 말이다. 조금 후에는 눈앞이 빙빙 돌면서 몸이 무중력 상태로 붕 떠오르는 듯했고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발을 디딜 수 없었고 걷는 게 무서웠다고 한다. 몸에 열이 오르는 것처럼 정신이 몽롱한데 두통도 열도 구토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감기 초기 증상으로 판단하고 간단히 야채 주스를 마신 후 마스크를 하고 출근했다고 한다. 그 후 인수인계 업무가 있어서 후배와 차를 타고 출발한 것까지는 확실히 기억하는데 그 뒤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이 들고 나서 보니 병원이었고 그 다음은 몸속에 있는 액체란 액체는 다 나올 때까지 구토가 계속됐다고. 같이 있던 후배에 의하면 차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친구가 갑자기 욱 하더니 차 안에서 토하면서 경련을 일으켰다는데 순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가까운 편의점에 차를 세운 후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친구의 상태를 전해들은 경찰이 조사에 응할 것을 강제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친구는 체력적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이 감당이 안 됐지만 고통과 사투를 벌이며 경찰 조사에 응했다고 했다. 그 후 체열, 소변 등 정밀 검사를 받고 결과상 아무런 의심점이 없다는 전문가의 소견 덕분에 경찰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친구의 증상이 대마초 과잉 투약과 닮아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받았었다고 한다. 친구 몸에 이런 이상이 일어난 것은 향신료 중 하나인 육두구 때문이었다. 의사 말에 의하면 육두구를 과잉 섭취할 경우 환각 증상과 흥분 등 마약류 중독과 닮은 증상이 나타나며 섭취량이 과다할 경우 어린아이의 경우이지만 사망에 이르는 예도 있다고 한다. 처음엔 자기 남편이 마약 중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단 말을 듣고 펑펑 울던 친구 와이프는 나중에 의사가 육두구 과잉 섭취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자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라면서 발끈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이 만약 남김없이 먹었다면 치사량이 됐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해도 그래서 지금 죽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나는 죽겠다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내가 이런 비난을 들어야 되냐고 라면서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육두구의 치사량은 10g에서 15g 이상으로 보는데 친구 와이프는 1인당 1개씩 2인분과 도시락용까지 전부 3개의 햄버거에 15g이 들어있던 육두구를 통째로 다 들이부어서 고기 밑간에 넣었다니까. 3등분해서 계산하면 한 개당 5g이지만 합치면 치사량에 해당된다. 친구는 며칠간 입원한 후 무사히 퇴원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 도착한 후 비닐팩에 들어있던 바로 그 문제의 햄버거를 냉장고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했던 친구는 아내한테 버리라고 했고 당신이 쓰러진 건 내 요리 때문이 아니야 라면서 다시 자기 책임을 부정했다. 게다가 다음날 출근해서 와이프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더니 그 햄버거 스테이크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한 친구는 와이프와 이혼을 결심. 요리 솜씨가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만든 음식 때문에 남편이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났는데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음식 버리는 게 아깝다면서 먹으면 또 병원에 실려갈지도 모르는 햄버거를 끝까지 고집하는 불통스러운 모습에 더 이상은 힘들겠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100번 마땅한 판단이고 나라도 그런 와이프랑은 못 살지 싶다. 이혼은 부부 두 사람만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갓집에도 음식 때문에 죽을 뻔했던 얘기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반성도 개선의 여지도 없이 같은 음식을 계속 먹이려 드는 아내와는 더 이상 부부로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확 터놓고 다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장모가 격노해서 육두구가 원인이면 네 잘못이 분명하잖아.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니?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도시락에까지 넣어? 너 잘못하면 살인자가 될 뻔했어. 그런데도 미련하게 그걸 왜 고집하냐고? 이 어리석은 거사! 라면서
빗자루를 들고 미친 듯이 자기 딸을 때렸다는 후문. 친구 와이프는 아프다고 울면서도 어쨌든 안 죽었잖아. 그럼 괜찮다는 거니까 계속 먹어도 되는 줄 알았단 말이야. 라면서 끝까지 되들었단 답답한 얘기. 결국 장인이 친구에게 내 딸이 이렇게 어리석을 줄은 몰랐네. 요구가 있으면 뭐든 말하게. 뭐든 다 들어줄 테니 정말 미안하네. 라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싫다는 자기 딸을 설득해서 이혼 서류에 사인도 받아줬다고 한다. 그 후 친구 와이프는 친정에서 주방 출입 금지, 요리 금지를 당했고 위자료를 지불하기 위해 돈을 빌렸기 때문에 평일과 주말에 두 군데 일자리에서 종일 일하며 친정 부모님께 갚을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친구 와이프가 그저 음식 솜씨만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었다. 친구는 돌싱남이 됐지만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그때 일 때문에 햄버거 스테이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걸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다행 중에 다행이지만 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